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22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친중 세력 대 반중 세력의 대립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한국은 누구 편인가? 이준석, 한동훈 결국 김문수 이기고 국힘당 대표될 것. 수사기소 분리엄내 다시 해와 검찰 업무 보고 중 중도 기과. 법으로 공산당의 권력투쟁이 시작되는가.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 인사청문회에서 재산학위 가정문제 샅샅이 규명해야 코스피 3년 5개월여 만에 3천 돌파, 대통령실 5천 시대 열겠다. 이 대통령 AI 대전환 시대 이끌 AI 고속도로 만들겠다. 다시 보는 팩트 곧 염소 그 상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좀 취급해봤고요. 염소 자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팩트는 저거죠. 반려견할 때 보통 반려 이런 뜻도 있죠. 막강 정보력의 첨단 항공장비, 이스라엘이 이란 정밀 타격 배경, 중국 연구진 길이 2cm 모기 크기 정찰 드론 개발, 초당 500번 날개짓 레이더에도 안 걸려, 이란 최고 지도자 후계 후보, 지명 암살 위험, 동요 회피 의도, 미 일간지, 붙여보고 실망 다시 해 점령군 행세 국정 기획이 급조 허술한 이 공략집 반성이 먼저. 프렌 75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한국은 누구 편인가? 6월 20일 목로 동심 파괴에서 가져왔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과 수백 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책이 현재까지는 없었다. 설마 핵시설을 공격할까? 중국과 싸우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해보자는 것. 기존 전쟁과는 새로운 전쟁의 형태가 될 것이다. 트럼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훌륭해. 추가 공격 더 잔혹해질 것. 이스라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군사 공격 참여 요청. 트럼프 대통령, 유대인에게 신세를 갚아야 한다. 이스라엘, 이란 충돌 격화 속 미 항공모함 남중국해에서 떠나 중동으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은 미사일 전쟁이 될 것이다. 영토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상륙작전 이거 이전에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미사일 전쟁처럼 미사일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나리오다. 대만 유사와 사전 연습이다. 사람을 취소하는 전쟁, 무인무기, 최첨단 무기 사용, 과거의 전쟁과 다를 것이다. 임진왜란 때 조총에 대한 대응으로 활을 사용했다. 처음에는 당했다. 조총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대포로 이겼다. 기습 공격에 당했던 전쟁이다. 임진왜란은. 그리고는 지리멸멸한 7년 전쟁을 한 것이다. 이란에서 전쟁 경험을 쌓고 있다. 항모 전단이 움직이면서 훈련을 한다. 중국은 대만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말려들었듯이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다. 트럼프가 절대 딥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어젠다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형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핵시설 공격. 부셰르 원전 언급은 실수, 확인도 부인도 안 해. 카타르 부셰르 원전 폭발하면 식수 사흘 내 고갈. 휘발유보다 물 1리터가 더 비싼 원전. 냉각수 오염 방사는
오염 원자로 폭발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사우디는 홍해에서 바닷물을 해수 처리할 수 있다. 중국 동해안 원자력 발전소들이 지었다 터질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다행히 마시는 물로 우리 한반도는 괜찮을 거다. 우리는 백두대간의 물로 지낼 수 있다. 중동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동의 핵시설이 이란의 핵시설이 폭파당한다면은 사실 현재도 서해안 많이 오염되어 있다. 이 전쟁 상당히 비즈니스 사업이 될 수 있다. 유럽에서 물을 중동과 바꿀 수 있다. 소금은 육지에서 캘 수 있다. 유럽 에너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 물을 팔면서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예측이 돼보는 거죠. 자기는 돈만 번다. 중동 전쟁은 유럽에서 이득이 될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이다. 팔레스타인에게 유대인은 나쁜 놈들은 많으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동정할 필요가 없다. 6.25 때 이스라엘도 와서 도와줬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이 좌경화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동정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두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권과 이익을 챙겨야 한다. 항우가 진 이유는 농공행산에서 우유부단했기 때문이다. 아줌마의 정을 가지고 있어서 졌다. 항우가. 제공도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을까? 그를 지지했던 자들, 팔레스타인들을 지지한다. 여기서 본색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감세한 미국 주식 배당의 최대 35% 세금. 한국 사람들 미국 주식할 이유 없다. 최근 코스피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되고서 12일 만에 코스피 올랐다고 그래서 마치 이것이 제 정부의 그 실적인 양 대통령실에서 떠들고 자빠졌는데 미국에서 그 배당 35% 세금 때문에 한국 주식들을 사는 거죠. 트럼프 제 대통령 되었을 때 축하 전화하지 않았다. 한국의 관세를 때리는 트럼프, 국제사회에서 사람 취급 보지 못한 제, G7에서 트럼프 만나지 못한 제, 여기에 이 가운데 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마크롱 옆에 어떻게 밀착했는데 프랑스가 이 좌파 이데올로기의 그 본산지죠. 그 해체주의. 또 그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68 프랑스 혁명 때 형성된 그런 어떤 좌파 사상의 그 본산지가 프랑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옆에 붙어가지고 뭘 좀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푸틴과는 일단 통화 안 한다. 북러 밀착 고려한 듯.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대만 유사가 눈앞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청주 간첩단 연락책 2심서 징역 14년에서 5년 대폭 감형.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중국 삼합회 똘마니가 되는 지역 경찰들인데 검찰이 수사권 없애고 기소만 하라고 그러면은 경찰이 다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방경찰들의 그 중국 삼합회나 화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진출을 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아마 마약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기분도 들어가네요. 중수청, 공수청 만들어서 맘대로 하겠다는 더불어공산당 체제로 제가 먼저 더불어공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여기서도 더불어공산당이라고 표현하네요. 우원식 의회 외교 강화 하루 만에 국회 내달 20일 방미 추진. 그 방미 한미 의원 연맹이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여기에 쭉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뭐 많이 들어본 친구들 이름이네요. 얘네들이 중국 간첩으로 활동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원화가치 당분간 중위안화 따라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금융연안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거늘 남동풍이 오면 한국이 작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동풍이면은 이제 대만 유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해안가, 동부 해안가에 많이 졌는데 만약에 대만 유사로 해서 핵 발전소가 터진다면은 바닷물 방사능 오염으로 해류가 서해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자관 한국도 작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니면은 전쟁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중국 한학령 해제 신호탄 5,000명 이하 공연 지방정부 위임. 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런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통화 6월 11일인데 대통령 됐을 때도 통화했는데 2번 통화했다는 얘기예요. 이사 갈 수 없는 이유이시라고 표현했다. 시진핑이가. 왜 해제했을까? 돈 쓰라고 중국 내수가 죽었다. 한국 스타를 중국 내수에 일용하려고 한다. DRD도 망하기 직전이다.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고 있다.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한국 연예 기획사들이 많이 가면 K-팝이 중국 때가 끼면 바로 미국은 손절할 것이다. 그 순간 한국 K-팝은 망한다. 중국 지금 거의 끝판에 왔다. 중국 가면 망한다. 지들 망할까봐 하는 짓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취약계층 빚 전액 탕감. 저도 취급을 했습니다만은 지역화폐로 발행된다면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속셈은 이자놀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재정부 일단 선심성 정책을 한다. 보훈도 있다. NPL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준다. NPL은 논 컨퍼밍 론의 약자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이거를 경매로 판다. 대부업체들이 헐값에 판다. 회계장부에서 떨기 위해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의 배드뱅크 만드는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고 그러죠. 깍두기한테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주심 전문가들인데 대부분 깍두기들이다. 쟤도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다. 지역 앞에 8조 원 돈 세탁에 이용될 것이다. 여러분은 꿈을 보고 계십니다. 고양이의 꿈인지 어쨌든 트럼프에게도 강과 쓸개 내놓는 자세로 해야 한다. 한국이 뭘 줘야 트럼프가 쟤를 만날 것 아니겠는가. 한국민은 계속 빚쟁이가 되어야 순환되는 구조를 얘네들이 만들고 있다. 빚쟁이가 돼야만이 돈을 쓰게 만들고 빚쟁이가 돼야만이 정치로 지배를 할 수 있다. 빚쟁이가 안 되면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준석, 한동훈 결국 김문숙이고 국힘 당대표 될 것. MBN에서 6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힘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당내 친중 세력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수 씨는 전당대회 출마 의향 묻자 전혀 생각이 없다고 유연주의 이명이 뉴시스에서 6월 20일 날 또한 보도가 된 게 있네요. 수사 기소분리 없네 다시 해와 검찰 업무보고 중 중도 귀가. 배성재 기자가 6월 20일 SBS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이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전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사 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보고 내용은 오히려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중 세력들이 이제까지 건드리지 못한 것이 바로 검찰이었다. 사시에 붙었다고 누구나 검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친중 화교 세력이 아직까지 침투 못한 곳이 검찰이라고 한다. 좌파 정권이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 그래서 검찰의 저항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정기획이 검찰청 방통위 업무보고 도중 중단 내용도 형식도 안 갖춰라고 박정현 기자가 프레시안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잡기 해서 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그 국정기획위한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는 진짜 검찰과 검사를 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얘네들이 요즘 진짜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과거의 역대 정부는 다 가짜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는 옳고 이게 이제 그 해체주의 자기 중심의 나머지는 다 변방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도대체 진짜 대한민국이란 정의가 무엇인가? 당최 막 지어내는 말은 자신들 외에 과거의 대한민국 전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저는 한탄스럽다 생각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목 같은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뭐 거의 권위주의, 독재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요. 더불어 공산당의 권력투쟁이 시작되는가?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검찰 김민석 재산누락 의혹 고발 접수 사건 배당 한현희 기자가 YTN에서 보도했습니다. 검찰 김민석 재산누락 의혹 고발 접수 사건 배당 야당 시의원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찰에 고발 뇌물수수 조세 포탈 등 혐의 검찰 배당리 검토. 중국도 현재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지만 제신정권 내에서도 파가 갈라져 있다. 재판은 원래가 운동권 출신들이 아니다.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공산당의 역사 숙청으로 일관되어 왔다. 만약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허수아비로 명분만 지키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민주당 내 과거 호남 지주 세력의 후손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 경기 동부연합의 지지를 받은 재파가 정권을 잡았다. 신구의 권력투쟁은 이제 시작될 뿐이다. 친중파와 친북파와의 대립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학위 가족 문제 샅샅이 규명해야 오승영 기자가 뉴델리에서 6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 재산 증식과 채무관계 논란 연이어 증폭.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데 재산은 오히려 늘어. 아들은 수천만 원 국제고 수억 원 미국 유학. 아들 대표단체와 의원실 세미나 두고 아파찬스. 최고위원 지선 출마하며 딴 칭화대 석사도 논란. 야 확실한 자료와 증인 통해 검증받아라. 이런 요약으로 그냥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퍼포먼스들을 벌이고 있는데 요 사이즈면 그 A4, A3 정도 되겠네요. A3 크기에다가 인쇄업자들 돈 많이 벌겠는데 민주당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따라하는 국힘. 요거 민주당 애들이 전매 특허로 했던 거 아닙니까? 지들이 이제 야당이 되니까 똑같은 짓들로 이렇게 하고 자빠졌네요.
코스피 3년 5개월여 만에 3천 돌파, 대통령실 5천 시대 열겠다. 문영은 주간 동아에서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SK 하이닉스 순매수, 개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집중 매수, 3천 지수가 넘었다는 사진, 그 하나은행 그 전광판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네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웃기는 짬뽕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식 배당에 미국에서 35% 과세를 하겠다니까 그럴 바에야 뭐 한국에 가서 좀 장난 좀 치자. 그래서 외국 자본이 많이 국내 덩달아서 또 개미들도 많이 사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로 그 원인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정부 출범과 코스피 상승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밝혀진 바는 미국 주식 배당의 세금 35% 트럼프 감세안이 원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통령 AI 대전환 시대 이끌 AI 고속도로 만들겠다. 김지훈 기사가 아이뉴스 24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 AI 3대 강국인 무슨 울산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던데 완전히 굽신거리는 자세로 그 인사를 하는 걸 했네요.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 참석, 세제 혜택 규제 개혁 등의 민간 투자 촉진, 기업인 의견 정책 결정에 앞서 경청해야 뭐 이런 얘기 말로는 말 잘들 하죠. 여기 그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SK그룹 회장 몇 대한상공회에서 회장도 겸직을 하고 있죠. 백준호 프리오사 AI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이준희 삼성 SDS 사장, 서범석 루닛 대표 등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그래가지고 최 회장은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 기술 주도한 혁신 스타트업, 정부 주도 AI 시장, 국가 인재 양성, 울산 AI 특구 조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보는 펫고트2 해석. 마방진 태양의 상징 숫자 6,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징은 종교에 관계없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 잉카에서도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같은 구도다. 그런 게 다 천문현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새 시대의 상징 X,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 시대로 이동, 종교는 이전 종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히브리어 태양이 SVRT인데 666 숫자가 의미가 든답니다. SVRT가 60 더하기 6 더하기 200 더하기 400이랍니다. 666은 북극성과 태양을 동시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는 지나가고 사자 자리, 그 물병 자리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번 작전도 이스라엘이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공격을 시작했죠. 종교적 의미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예견된 것들이 실현된 그런 거라고 하네요. 일루미니 카드 1982년 발행분이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금성이 돌아가는 거가 이런 천문현상을 보는 게 이제 연꽃을 상징한다. 그래서 또 처녀자리, 태양 이런 거를 상징해서 이게 나온 그림이다. 양자리, 뭐 황소자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종교통합 통제사회를 지배하는 지도자,
기독교가 종말이 올 것이다. 노틀담 성당 화재 성모 마리아를 상징했는데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 시대가 될 것이다. 메시아의 도래는 새 시대를 여는 것. 그리트 리셋 선택되는 개념은 AI의 윤리의식을 심을 수 있는가? 자연에는 도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문 샤머니즘은 과거의 발전 단계 중 1단계 분류에 해당하지만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강 정보력의 첨단 항공장비, 이스라엘의 이란 정밀 타격 배경. 김지한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6월 21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미사일 핵시설 타격, 항전 장비 고정밀 미사일 수준 높다. 그리고 이번에 공격은 수개월 전부터 침투한 드론과 유도무기, 미사일 저장소 및 지도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정보력, 모사드의 정보력 이런 것 때문에 공격이 가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국도 이스라엘의 그 제품들이 들어와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방산 기술을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그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중국 연구진 길이 2cm 모기 크기 정찰 드론 개발 초당 500번 날개짓 레이더에도 안 걸려. 정혜영 조선비지에서 6월 21일 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 NUDT 개발 시속 60인에서 74km 바람에도 안정적 비행 전쟁터 정찰 특수임무에 적합 주장. 이미 그 스파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이런 그 파리 크기나 그 모기 크기의 그 영화에서 많이 그거 이미 그 나왔죠. 이걸 실질적으로 이런 거로 이제 개발하면은 어디에 쓸 거냐? 분명히 한국에다 써먹을 것 같네요. 중국 애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후보 지명 암살 위험, 동요 회피 의도, 미국 일간지,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뉴욕타임즈를 인용 보도를 해서 하메네이 씨가 후계자 후보 3명을 이미 선출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저건 이 대통령 위에 있는 그냥 최고, 그러니까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된 게 아니고 이 신정 정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과거로 돌아가서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 이런 체제인데 그런 체제가 돼서는 안 되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이란을 직접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오네요. 프렌치 15 김요한 KJ 영화 유튜버에서 가져왔습니다. 실제 배우도 이만큼 늙으신 거고 죽는 때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정부로부터 프렌치 15 관련 하청을 받은 시설들이 있다. 그런데 산업 폐기물 처리 랜드필 환경 서비스의 이상한 점은 이런 곳에서도 화장육을 처리를 한다는 것. 노인들을 죽음으로 상담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한다. 부대들은 이런 디스토피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실제 그 존엄사를 말하지만은 영화 속에서 그 노인네들이 국가의 짐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면은 그냥 죽여주고 다 장례까지 잘 차려준 국가 예산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가 영화 얘기인데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붙여보고 실망 다시의 점령군 행세 국정 기획이 급적 허술한 이 공약지 반성이 먼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은 6월 20일 날 뉴델리에서 얘기했는데 보도를 했는데 뉴델리가 유독 그 아주 희소한 보수 쪽 언론 매체인 거로 인식이 됩니다. 장관 그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감사원을 여권 발밑에 두려고 그러니까 점령군처럼 들어와 가지고
그 점령군이면은 뭐 미군인가요? 미군이 그렇게 하고 했다고 얘기를 하나요? 이 친구들은 뭐 중복한 거지만은 그 뒤에 별도로 편집을 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